네, 사상 최악의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 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카드를 바로 바꿔야 하는지, 2차 피해는 없을지 불안해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금융감독원 김영기 상호여전감독국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카드사마다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카드를 재발급받거나 해지하려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510만 건이라고 했는데 추가로 더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집계가 나왔습니까? 예, 어제까지 해지 신청이 이제 165만 건, 네. 카드 재발급 신청이 278만 건입니다. 여기서 네. 탈회라고 얘기한 것은 해지와 중복되는 개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약 450만 건이 이 해지되거나 재발급을 이제 신청한 상태고요. 네. 1월 22일 그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한 이후로 급격히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점차 시장이 이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평일도 근무 시간이 더 늘어났고요, 은행들마다. 그리고 주말과 휴일인 어제 오늘도 계속해서 지금 이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될까요? 일단은 이번 주말은 정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말이면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봐서 고객이 어떤 불편하다면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정상 근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장 불안한 것이 이번에 유출된 내 정보를 가지고 누군가가 이 정보를 악용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뭐 해외에서 이미 썼다는 보도도 있었고 또 이번 유출된 카드 3사 외에도 다른 카드사에서 유출된 것도 과거에 있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2차 피해가 진짜 없는 겁니까? 이번 3개사의 어떤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그 수사 당국에서 다각도의 어떤 수사를 한 결과 추가적인 유통이 없었다라고 수차례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도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과거서부터 뭐 있어왔던 어떤 이런 얘기들이 그 확산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접근을 해서 대책을 마련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농협카드나 롯데카드 같은 경우에는 카드 번호하고 유효기간이 다 나왔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뭐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또 쇼핑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요. 2차 피해 우려가 상당히 높은데 어떻습니까?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을 가지고 카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전화로 거래하는 일부 가맹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상에서 본인 인증 수단이 있습니다. 공인 인증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전체적으로 약 한 220만 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만으로 거래하는 가맹점은 약 한 6천 개 정도 됩니다. 업종의 특성상 고객하고 전화를 통해서 주문을 하는 홈쇼핑이라든가 옷 배달, 여행사, 그다음에 배달 음식점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떤 전화 거래에 대해서도 고객이 혹시나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들은 그 ARS 인증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또 그 ARS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영세한 가맹점들은 SMS로 거래가 승인이 일어나자마자 통지를 해주는 식으로 보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SMS 서비스를 가입하신 분들은 바로 통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카드사들은 그 가입하시지 않은 회원들에 대해서도 카드사 비용으로 승인이 나자마자 바로 통지를 해주도록 이렇게 해서 이미 일부 카드사는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카드사들도 이번 주 초에 대부분 시행할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고객 입장에서는 불안한 것도 있지만 이제 카드사에 가서 재발급을 받거나 해지를 할 경우에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실제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부 언론에서 카드 해지를 하면 신용 등급이 떨어진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좀 사실과 다르다라는 당국과 또 해당 그 신용평가 회사에서 해명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하면 신용평가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신용평가의 변수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든지 하는 것들이 일정 부분 정상적으로 카드를 많이 쓰는 부분들은 경제 활동이 활발하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카드 발급 수가 늘어나면서 신용카드의 발급 숫자는 신용평가에 더 이상 의미 있는 변수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제 뭐 전화로 주문할 수 있는 곳에 한정돼 있다라고 뭐 전화 그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유효 기간만으로도 그 주문을 할 수 있는 곳이 전화로만 한정돼 있다고 하셨는데, 근데 요즘에 보면은 뭐 파밍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파밍이라는 게 인터넷을 이용해서 뭔가 또 이제 홈페이지를 잘못 접속하게 하는 그런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데 대한 우려도 상당히 높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 파밍 이런 예. 새로운 유형의 어떤 금융 범죄들이 네. 예,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봤을 때 의심스러운 어떤 문자 메시지나 네. 의심스러운 어떤 안내를 받았을 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개인이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되면 즉시 어떤 112 경찰청이라든지 금융감독원 1332 번호라든지 해당 금융회사의 어떤 그 콜센터라든지 즉시 신고를 하시면 즉시 그 예금 지급 계좌를 차단한다든가 해서 피해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조금 전에 2차 피해가 없다는 것이 이제 검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찰이 수사한 이전에 2012년에 유출돼서 그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까지의 기간 사이에 혹시나 유출됐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언론에서 그런 정보 유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2차 피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없는 겁니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없는 겁니까? 일단 2차 피해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감독 당국에서 예. 보이스 피싱이나 이런 범죄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이 특별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현재 어떤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어떤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사기 범죄 수법들이 예. 계속 진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독 당국이 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을 하고 소비자들한테 계속 그 주의를 당부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부처들끼리 네. 이렇던 위험한 전화번호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의 대책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사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지금 이제 관계장관 회의를 긴급 소집해가지고 열고 있지만 이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만 피해가 없다고 해서 안심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대책도 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융감독 당국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네. 개인정보가 여러 가지 광범위한 유통 경로를 통해서 또 수집되는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서 지금 긴급 장관회의도 열리고 있고요.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김영기 상호 여전감독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